안녕하십니까. 국민기자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양어깨에 걸머쥐게 된 국민기자 문중선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기자 문중선이 간다는 리포트 시리즈를 매일같이 방송할 예정입니다. 국민기자 문중선이 간다 시리즈의 기동 취재 첫 탄은 이른바 건설 조달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제1편의 내용은 감사원이 현재 한국은행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과 계룡건설을 열심히 감사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답지 않게 뭔가 스산한 분위기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통합별관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은의 임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신축 공사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은 조달청이 대행 관리를 맡았던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현재 낙찰자인 계룡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도 하지 않고 건물은 텅텅 비워두고 한국은행 사람들은 딴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달청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건축공사를 관리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조달청이 공고했던 한국은행 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계룡건설 등이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도급순위 17위에 불과한 계룡건설이 국내 도급순위 1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제2위인 전통의 현대건설을 물리치고 계룡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룡건설이 시공업체라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보통 제가 건설업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입찰한 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기술 부분을 한 50%, 그 다음에 가격을 한 50%, 그러니까 5대5로 하거나 보통 6대4로 한답니다. 공공기관은 왜? 우리의 혈세인 세금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 건축공사 심사평가에서는 기술 부분이 80%, 우리의 예산이 들어간 가격 부분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에서 국내 도급순위 17위에 불과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나 현대건설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계룡건설이 기술 부분에서 1등을 먹었습니다. 가격 부분에서는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왜? 한국은행이 예정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냈거든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은 한국은행이 생각한 가격보다 적게 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낙찰 가격보다 높게 쓰는 계룡건설은 시공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상식적으로 기술력도 떨어질 텐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달청이 얼마나 엉터리로 사업 관리를 했는가가 나타납니다. 계룡건설은 몇 년 전에 부산대병원 건축공사를 맡아서 시공하면서 그 마찬가지로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심사평가를 맡았던 조달청의 심사위원에게 몇억 원의 뇌물을 주고 로비를 벌려서 시공업체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몇 사람이 깜빵도 가고 계룡건설은 부적당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건축공사 응찰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뇌물 로비를 한 부적당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응찰을 해서도 안 되고
낙찰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룡건설을,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계룡건설을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니까 감사원이 지난달부터 계룡건설과 조달청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차 예비조사를 거쳐서 2차 현장조사를 벌여서 대전에 있는 조달청과 계룡건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감사원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과연 한국은행 건축공사의 그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제대로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그 부분과 일반적인 건설 비리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과다 계산, 사업비를 억지로 부풀려서 건설업체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우리 혈세로 된 예산이 엉뚱하게 계룡건설로 얼마나 빠졌는지를 감사원이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1차 현장조사는 끝난 것 같은데 2차 현장조사를 더 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1차 예비조사, 2차 현장조사를 한 후에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의결을 합니다. 아직 의결까지는 안 냈죠. 공식 발표가 안 났으니까요.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2014년에도 조달청의 건설사업 관리 대행 업무에 대해서 특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엉망이었습니다. 해양경찰학교에 대한 건설 공사를 조달청이 대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정하게 사업 관리를 한다고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엉터리였습니다. 감사원의 특감 결과 공사 가격이 부풀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담당 직원들 문책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가 공사 비용 일부를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서 엉터리 위조된 계산서로 우리 세금을 또 빼먹었습니다. 그게 감사원 특감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가 하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 당시 조달청장에게 조달청의 그 사업관리, 공사 대행, 입찰과 낙찰 맡았던 직원들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다 계산됐던 엉터리로 부풀려져서 우리 세금, 우리 혈세로 된 예산을 빼먹었던 그 업체 공사 비용을 감액시키라. 공사 비용 엉터리로 부풀린 거 다 받아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서 우리 세금과 나라 예산을 빼먹은 그 업체를 영업 정지시키라고, 그거는 관할 행정당국이 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대로 시행됐겠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 감사원이 조달청과 계룡건설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하게 되면 저는 지난 2014년보다 더 매서운 조치를 통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명정대하다는 감사원 믿습니다. 만약 조달청과 계룡건설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신축 공사 과정과 그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단 하나의 하자라도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 조달청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고 계룡건설 또한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의 세금, 우리 모두의 혈세로 된 국가 예산을 그 양반들이 빼먹었으니까요.
사업비 과다한 계산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깜방 가야 됩니다. 아마 대전에 있는 조달청과 계룡건설은 그 동네에 가까이 붙어 있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닌 민간 유착 비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원 결과를 보면 뻔하게 그리 놓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깜방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원이 얼마나 감사를 공명정대하게 잘하는지를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모두. 그리고 이놈의 조달청과 그놈의 계룡건설이 우리 예산을, 우리 세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주목되니까 조달청과 계룡건설 그리고 감사원의 보도자료나 한번 보입시다. 지금까지 국민기자 문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